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새 기리씨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저 테슬라의 차트를 보면은 모든 게 다 평등해 보이는 그러한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어제도 테슬라 6%나 급등하는 모습을 나타냈는데요. 도대체 테슬라는 왜 이렇게 잘 오르는지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첫 번째입니다. 테슬라 상승폭이 어마어마. 저 테슬라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가운데 월가의 전망이 계속 상향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제는 네가 올렸으면 오늘은 내가 올리고 내일은 또다시 다른 증권사가 올리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월가의 대표적인 테슬라 강세론자로 꼽히는 분석가가 이번에 목표가를 400달러에서 515달러로 상향 조정을 했고, 앞서 100달러를 상향한 지 한 달 만에 또 추가적으로 상향했으며, 그리고 앞으로 강세장까지 나타나게 되면은 무려 650달러도 가능하다, 이러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테슬라 어제도 무려 6%나 급등하며 어느덧 463까지 온 걸 확인할 수 있죠. 참고로 3개월 전만 하더라도 200달러 근처였습니다. 벌써 2배나 올랐네요. 그래서 저기리스는 이러한 테슬라의 흐름을 봤을 때 무조건 자율주행이 그 안에 있지 않겠습니까? 자율주행과 로봇 이 두 개를 꼭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입니다. 자, 내년부터 전기차 시장은 가성비 전기차 경쟁으로 뜨거워질 전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세단 전기차가 아니라 경차에 가까운 전기차가 많이 팔릴 것 같다라는 건데요. 우리나라에서는 기아의 EV3, 테슬라의 모델 Q, 비아디의 아토3 등이 출시되며 3파전을 펼칠 예정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비아디의 아토3는 내년 1월 서울에 전 시장을 오픈할 예정으로 출시 가격은 3,500에서 4,000, 보조금 받고 나면은 3천만 원 초중반에 구입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아의 EV3 왼쪽에 있는 이 차량은 최저가가 약 3,990만 원으로 출시 5개월 동안 10,000대가 넘게 팔렸다고 하네요. 요즘 돌아다니면 이 차가 많이 보이죠? 그리고 올해 기아 전기차 판매량이 무려 36%가 EV3일 정도로 전기차 샀다고 하면은 이제 EV3를 샀다, 이러한 얘기까지도 들린다고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물론 사이즈도 작아지긴 했지만 그래도 전기차의 가격이 충분히 낮아지면서 시장에서 수요가 살아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전기차의 대중화가 이루어지면은 전기차 캐즘이 사라지고 2차 전지의 상승이 나타나는 거 아니냐, 이러한 이야기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자, 그렇다면 2차전지 관련주 지금이라도 사야 되나요? 하고 딱 에코프로빔의 차트를 켰는데 바로 끌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6%나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냈죠. 2차전지는 트럼프 당선 후 지하실을 뚫고 가는 모습을 나타내다가 노스볼트 파산으로 살짝 반등하나 싶었지만 또다시 급락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오늘은 왜 이렇게 하락하는가? 바로 트럼프 정권 인수팀이 전기차에 대한 지원폭을 대폭 줄인다는 소식을 꺼냈고요. 그리고 2차전지 소재마저 전 세계적인 관세를 부과하고 국가별로 협상을 진행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2차전지 냅다 죽어라 때리고 있는 거겠죠. 결국 이렇게 2차전지 관련주는 또다시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 아니 길이 근데 테슬라는 왜 이렇게 오르는 거야? 전기차랑 2차전지 때리면 테슬라도 안 좋은 거 아니냐라고도 볼 수 있지만 2차전지 관세와 전기차 보조금 철폐는 결국 장벽으로 작용해 테슬라가 마지막에는 수혜를 볼 것이다, 이러한 전망이 나타나고 있다고 하네요. 자, 그래서 개인적으로 2차전지 같은 경우는 내년 1월 이제 트럼프 취임식 그 전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나라도 이제 정권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만약에 진보 쪽으로 가게 된다, 그런 얘기가 나타난다면은 친환경과 2차전지 당연히 내년 초반부터는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저점을 다지는 구간에서 슬슬 매수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한 치 앞도 모르는 게 경제 그리고 주식이겠죠. 계속 체크하면서 저의 시각을 수정하도록 할게요. 다음입니다. 요즘 댓글을 보다 보면 이러한 이야기를 발견할 수 있어요. 최근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보수에서 진보로 정권이 바뀔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나라 경제가 안 좋아지는 거 아니냐, 이러한 댓글을 가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이러한 생각은 이제 보통 보수는 경제 쪽에 좀 신경을 쓰는 것 같고, 그리고 진보는 이제 민생 이쪽에 좀 더 신경 쓰는 것 같은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이야기가 나타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저기릿은 경제학자가 아니라서 경제가 좋아지고 나쁜 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 또한 또 궁금하더라고요. 과연 얼마나 차이가 났을까 한번 궁금해서 과거 데이터를 가져와 봤는데 2000년부터 지금까지 대통령 정권에 따라 어떠한 수익률을 보여줬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참고로 GPT가 알려줬습니다. 야, 세상 좋아졌어요. 옛날 같았으면 하나하나 다 검색해가지고 몇 년부터 몇 년까지 직접 이제 코스피를 막 적고 그랬어야 됐을 텐데, 그런데 GPT는 뚝딱 치니까 한 10초면은 바로 이렇게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결론, 자, 김대중 정부부터 윤석열 정부까지 있고 그때 수익률은 전부 다 일단 상승하기는 했습니다. 이거 보니까 뭔가 우리 코스피도 그래도 장기 투자하면 돈을 버는군요 라는 얘기를 해볼 수 있긴 한데, 하지만 수익률이 너무나 처참한 걸 확인할 수 있죠. 어쨌든 모든 정부에서 수익률이 오르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진보가 3번, 보수가 3번인데 놀랍게도 진보 때가 수익률이 더 높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까 이제 몇몇 기자분들이 말했던 그러한 시각과 정반대인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한번 평균을 내보자면은 진보 정권일 때는 총 수익률이 무려 230%, 평균 수익률은 77%가 된다고 하고, 그리고 보수 정권은 총 수익률이 29%밖에 안 됩니다. 평균 수익률은 약 9.7%밖에 안 되죠. 그렇다면 이제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뭔가 봤더니 2003년부터 2008년까지 노무현 정부가 있었는데 그때 수익률이 무려 189.7%가 나왔습니다. 뭔가가 엄청난 일이 일어났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죠. 그래서 요거를 제외하고 생각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럼에도 이제 김대중 정부는 26%, 문재인 정부는 15%로 둘 다 10%가 훌쩍 넘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하지만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윤석열 정부 때는 이명박 정부 때는 19%로 상당히 준수했으나 나머지는 오히려 조금 낮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은 충분히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직접 확인도 해봤습니다. 혹시나 자료가 틀리면 안 되니까요. 파란색은 진보, 빨간색은 보수 정권을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확실히 기울기가 다른 것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느낄 수 있는 거는 뭐 그렇다고 진보일 때는 무조건 오르냐, 그렇게 말하긴 당연히 어렵겠죠. 결국 우리나라 증시는 기르분들도 아시다시피 세계 정세에 따라서 많이 흔들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되고 안 되고 증시가 많이 오르고 적게 오르고 이렇게 말하긴 조금 어려우나, 하지만 지금까지 데이터로 봤을 때는 오히려 몇몇 사람들의 생각과는 반대로 진보일 때 주식이 더 많이 오르는 경험을 우리가 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차이 나서 저도 놀랐어요. 어쨌든 앞으로 증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이제 보시면은 급등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박스가 만들어지고 급등하고 난 다음에 박스가 만들어지는 거 아닌가, 이러한 걱정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박스여도 좋긴 한데, 그런데 그 박스 기울기가 좀 위로 올라가 있는 그러한 박스가 나타나며 우상향하는 모습이 나타났으면 좋겠네요. 다음입니다. 얼마 전 트럼프가 SNS에 미국에 1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하면 신속 인허가를 해주겠다 이런 말 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그런데 바로 이제 사람이 줄 섰습니다. 소프트뱅크에서 투자를 하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자, 소프트뱅크 손정희 회장이 트럼프를 만나 1000억 달러, 10억 달러 이상만 하면은 신속 인허가 해준다고 했는데 그냥 1000억 달러를 싸들고 왔고요.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무려 140억이죠. 엄청난 돈입니다. 이 투자는 향후 4년간 진행될 예정이며 이로 인해 최소 1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트럼프가 소프트뱅크에 투자 계획을 발표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실상 당선 이후 첫 기자회견이라고 할 수 있었는데요. 여기서는 어떤 이야기가 나왔나? 우크라 전쟁과 관련한 현안부터 정체불명의 드론 소식, 김정은에 대한 친분 과시, 그리고 일본 아베 전 총리의 배우자인 아키에 여사와 만찬을 한 소식, 내년 취임식에 시진핑을 초대했다는 소식 등 이런 것들을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요즘 많이 불안불안한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 대한 이야기는 별도로 없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일각에서는 트럼프가 당선이 될 때마다 우리나라에서는 탄핵이 일어나는 그 모습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대통령은 트럼프 징크스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러한 얘기도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트럼프가 서머타임 폐지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서머타임 폐지는 이미 22년에 상원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되었으나 하원에서 처리가 되지 않으면서 폐기가 된 바 있었는데요. 자, 서머타임이 있다 보면 매년 2차례 시간을 조정하는 번거로움, 과도한 사회적인 비용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폐지하려고 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는 미국은 상원, 하원 모두 공화당이 다수당을 차지한 만큼 서머타임 폐지 법안 발의와 함께 통과가 유리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자, 참고로 서머타임은 우리가 겨울이랑 여름이랑 아침이 오는 속도가 좀 다르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맞춰서 시간을 변동하는 건데, 과거에야 에너지 절약, 경제 활성화, 낮 시간 활용 등 이런 것들 때문에 효과가 좋았다라는 평가를 받았으나 지금은 딱히 효용성이 없다, 이러한 의견이 많다고 하네요. 다음입니다. 미국 일부 지역에서 정체불명의 드론이 목격되고 있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야, 드론이 미국을 공격하는 거 아니냐, 염탐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러한 불안감이 확산되며
미국 드론 관련주가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다고 하네요. 언유주얼 머신스는 장중 20%가 넘게 급등했고 드론 제조업체인 레드캣도 30%나 상승한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팔란티어도 관련주로 엮이며 상승하는 등 여러 관련주가 상승을 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내에서 날아다니는 드론이 뭔가 목적을 가지고 날아다니기 좀 어렵다고 말할 수 있겠죠. 당국에 따르면 전부 다 합법적 비행 드론이거나 유인 항공기를 오인해 신고한 거다. 그러니까 뭐 걱정할 필요 없다. 이렇게 말을 하며 해프닝으로 끝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레디캣 홀딩스 어제 26% 급등했는데 시간 외에서 15%나 급락하는 모습이 나타났네요. 다음입니다. 코로나 시국 때 날렸던 메타버스. 그때 SK텔레콤도 메타버스 사업에 뛰어든 바 있었습니다. 이프렌드라는 걸 런칭하면서 서비스를 지금까지 진행해 왔었는데요. 그런데 이거를 내년 3월에 종료한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그 이유가 뭔가? 바로 AI에 집중하기 위해서 이렇게 메타버스는 잠시 접는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뭐 AI에 집중은 당연히 핑계라고 말할 수 있겠죠. 결국은 아무도 관심이 없다 보니까 접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조금 아쉽습니다. 얼마나 유지 비용이 드는지는 모르겠으나 몇 년이 지나기 전에 다들 고글을 쓰거나 아니면 스마트 글래스 같은 거를 쓰고 메타버스를 유영하는 모습이 나타날 텐데, 이거를 지금 접는 건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쨌든 SK텔레콤의 이 트렌드도 잠시 멈춘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다음입니다. 증시가 바닥이다. 뭐 이러한 이야기를 저 기리슨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아직까지도 삼성전자는 반등하더라도 지금은 아니다. 이러한 시각이 계속 들려오고 있습니다. 물론 몇 개월 전만 하더라도 이제 증권사들은 10만 원 간다, 11만 원 간다. 이러한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서야 사지 마라고 하니까 좀 아쉽다라는 얘기는 좀 나올 것 같긴 하죠. 어쨌든 다올투자증권은 삼성전자의 목표가를 7.7만 원으로 하향 조정을 했으며 HBM의 단기 실적 기여가 낮은 상황 플러스 범용 수요 부진에 대한 가격 하락 영향이 크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내년에도 전망이 어둡다라고 평가했다고 하네요. 자, 지난번에 우리가 공부했을 때 빨라봐야 내년 하반기에 반도체가 이제 턴어라운드를 한다 이런 얘기가 나타나지 않았겠습니까? 과연 언제 반도체가 반등이 나올지, 아마 내년 초에는 이제 슬슬 기회가 오지 않을까. 내년 봄부터는 반도체를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입니다. 그렇다면 하이닉스는 어떨까요? 다올투자증권에서는 하이닉스도 목표가를 29만 원으로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디램과 낸드 평균 가격이 하향 조정되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3전보다는 상황이 좋다고 합니다. 내년 2분기 온디바이스 AI 효과 이런 것들을 기대할 수 있어서 목표가 29만 원이면 지금보다 플러스 50%죠.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3전보다는 하이닉스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먹고 살기가 힘들고 그리고 고금리가 이어지면 당연히 차량 판매는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올해 신차 등록 대수가 11년 만에 가장 적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얼마나 등록되었나? 164만 대 정도가 되었는데 이는 2013년 이후 가장 적은 수치라고 합니다. 그만큼 먹고 살기가 힘들다는 의미가 되고, 그리고 기존 내연기관차 등록이 크게 줄었는데 친환경차가 그 빈자리를 차지하지 못하면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났다고 하네요. 특히 경유차가 반토막이 났다고 합니다. 등록 대수가 엄청나게 줄었고, 그런데 그 반면 하이브리드는 많이 늘어났어요. 28%가 증가했지만 하지만 경유차에 줄어든 그거를 메꾸지는 못했다고 하네요. 다음입니다. 불닭볶음면의 인기가 나날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와중에 삼양식품은 현재 밀양 1공장을 운영하고 있고 내년에 밀양 2공장 완공이 되면은 주가가 올라간다 이렇게 말하더니 최근 이미 주가가 올라가면서 신고가까지 또다시 쓰고 있어요. 그런데 이 와중에 밀양 2공장이 완공돼도 물량이 부족하다 이러한 얘기까지 나오면서 드디어 해외 공장 건설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첫 공장은 중국에 건설하게 되고 중국 내수 물량을 공급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미 중국은 삼양식품 수출의 25%를 차지하는 최대 시장이기 때문에 중국의 공장 받고 시작한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자, 52주 신고가 기업들 오늘 증시가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이 와중에 올해들이 뭔지 한번 쓱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 현대그린푸드, 삼양식품, 동성화인텍, 엑스게이트, 바이오플러스, 휴메딕스 등 이러한 기업들이 있었는데요. 자, 왼쪽에 휴메딕스라는 기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슬금슬금 올라서 52주 신고가 써냈고요. 그리고 이 휴메딕스는 히알루론산 필러 전문 기업이라고 하는데 제2의 파마 리서치가 된다 이러한 기대감이 나타나는 기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실적을 보니까 실적 기대감이 엄청난데 아직도 퍼가 10이 안 되다 보니까 더 올라가도 할 말이 없다라고 하네요. 그리고 엑스게이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난세에는 영웅이 탄생하죠. 미국 양자컴 급등에 따른 수급이 계속 붙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바이오플러스 이 친구도 필러입니다.
매출이 긍정적으로 평가가 된다라고 한양증권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들어 급등하는 모습. 다음으로 두산이 최근 들어 계속 좋은 흐름을 나타냅니다. 우상향하는 차트죠. HBM 기대감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미국 빅테크들의 ASIC 내재화 수혜 가능성이 나타나며 최근 들어 두산그룹주가 엄청나게 좋은 흐름을 나타냅니다. 다음으로 현대그린푸드 거래량이 없는데 막 계속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나 이거 도대체 뭔가 하고 봤더니 흥국증권이 평가했을 때 목표가 2만 원을 제시한 바 있었다고 합니다. 이 친구가 진정한 밸류 기업이다 뭐 요런 얘기까지 하면서 어느덧 15,000원까지 올라왔는데 과연 진짜로 2만 원까지 갈지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삼양식품 아까 봤죠. 뭐 여전히 좋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동성화인텍, 하나증권이 목표가를 2만 원을 제시한 바 있고 실적도 좋은데 아직도 퍼는 8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신고가를 써냈네요. 마지막 소식입니다. 자, 어느덧 한 해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별일이 다 있던 한 해였죠. 기억도 이제 잘 안 나시겠지만 파리올림픽이 있었고요. 의료대란이 있었고요. 이강인 하극상이 있었고요. 파묘라는 영화 1,000만 돌파를 했고요. 국회의원 선거도 있었고요. 민희진 기자회견도 있었고 대왕고래 전기차 화재 사건, 딥페이크 사건, 노벨 문학상 등등 정말 많은 일 그리고 플러스 계엄령까지 정말 말도 안 되는 평생 못 잊는 한 해가 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2024년 이제 이렇게 끝나가고 있습니다. 올해는 30일까지만 증시가 열리고 31일엔 휴장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내년 1월 2일 10시에 개장을 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배당을 받으려면 27일에 주식을 들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26일까지 매수를 해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이렇게 가지고 공부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기리셨습니다. 빠이요.